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금요일은 장을 마치고 이상하게 몸이 되게 찌뿌둥해서 바로 영상을 못 찍고 사무실에서 나와 사우나를 좀 갔었는데요. 사우나에서 좀 잠이 들어버리는 바람에 영상 촬영을 아예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촬영하느니 조금 미국 증시가 마감되는 상황을 끝까지 체크를 하고 오늘 영상을 올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차라리 토요일 날 이렇게 아침에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시장이 참 개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그랬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파월이 금리 인하 발언을 해도 쏘쏘 즉 그저 그런 거고, 만에 하나 금리 동결을 해버리면 진짜 폭락이 나버리는데요. 사실 이번 파월 연준 즉 제슨 홀 연설에서 파월이 뭐 동결을 한다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이제 동결 발언은 없었습니다. 그냥 발언을 안 한 것뿐이에요. 발언이 없었다 뿐입니다. 일단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제 장중에 이제 라이브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그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물 지표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안 하면 큰일 나는 상태예요. 반영이 된 상태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미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발언을 하면 뭐 박스권에서 뭐 이렇게 가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발언을 안 하는 부분이 일단은 증시에 1차 충격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 충격, 그리고 플러스 2차 이제 장중에 나온 거죠. 이제 중국이 미국에 이제 보복 관세를 하겠다. 그리고 미국에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온 다음에 이 한 번 더 빠지고요. 3차가 이제 트럼프죠. 추가 관세. 지금 10%를 5% 더 해서 15%로 하겠다. 이거는 정말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이렇게 전 세계의 증시를 흔들어 놔 버리면 참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미 증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단은 뭐 박스권 장세 속에서 박스권 상단 더 이상 가야 될 자리, 흔히 말하면 차티스트라도 하죠. 차티스트, 차트를 보는 사람들 보고 차티스트라고 하는데,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갈 자리에서 가지 못할 시에는, 주식이 갈 자리에서 가지 못할 시에는, 즉 막혀 있는 상단에서 막혀 있을 때 가지 못할 시에는 급락이 나온다라는 거죠. 즉 미국 증시가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월요일 날 장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박스권에서 저점 이탈이 안 나오기를 지금은 희망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기존 보유한 종목의 경우 사실 전부 다 손절을 쳐버리고 아니면은 전부 다 팔아버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 시장이 하락할 때도 똑같은 말을 드렸어요. 시장이 하락할 때도 주식을 들고 있지 않으면 그 주식이 반등할 때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뭘 사야 될지, 어떠한 자리에서 베팅이 들어가야 될지 사실은 그걸 판단하기가 개개인마다 틀릴 거고요. 그 시장에 따라서 그러한 주식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이제 예를 들어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자기가 주식을 갖고 있어야 올라오는 과정에서 손절도 할 수 있을 거고 익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물을 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의 이제 주식을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제 생각은 그게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허나 이제 주식 비중이 100으로 가면 안 되겠죠. 이번에 어제도 말씀드리고 이제 그제도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상승을 하는 기간 동안 물려있는 종목에서 일정 부분 현금 확보, 그 다음에 재투자를 보수적 해서 일단 넘어가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제 시장은 조정을 가니까 쌍바닥을 가느냐, 직전 저점을 깨느냐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지금 쌍바닥 갈 거냐, 아니면 저점 붕괴냐. 그리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5월달에 증시의 바닥은 10월달에 나온다. 10에서 11월달에 바닥에 가고 있는데 그 바닥 안에서 지금 노이즈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10월, 11월달까지는 항상 보수적 관점에서 이 안에 포트 안에서 종목이 올라오면 팔고, 이 안에서 그 순환이 좀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만 넘으면 단기적으로는 또 추세 상승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까지 우리 화이팅 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들어갈게요. 일단은 시황을 들어가기 앞서서 기사 몇 개 좀 보고 가죠. 일단 뭐 아주 좀 키워드 몇 개로 좀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미중 관세에 대한 키워드겠죠. 일단은 뭐 미중 갈등이 고조가 되고 있고, 미에서 보복 관세, 그리고 중국은 이제 중국이 뭐 보복 관세를 예고하고, 이거에 대해서 미국은 즉각 대응 조치를 합니다. 중국은 사실상 예고인데 트럼프는 때려버리네요. 트럼프는 관세를 바로 인상하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시장을 강하게 하락을 시켰고요. 또 추가적으로 뭐 트럼프에 대한 서치를 했을 때 이제 9월 1일부터 추가로 가는 부분이죠. 원래 25% 관세에다가 35%에서 30%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3,300억에 대한 추가 관세를 하는데, 이제 이게 물품을 빼서 한 1,600억 정도로 떨어진 상태에서 이 10%를 5% 더 추가하겠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 엄청난 이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파장을 이제 중국이 말을 했을 때 훨씬 더 강하게 미국이 때린 거죠. 미국이.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환율에 대한 부분을 심도 깊게 봐야 될 겁니다. 앞으로 지금 중국은 미국의 이제 관세에 대응해서 지속적으로 환율 절하를 진행을 해 왔습니다. 환율 절하를 진행해 온 상태에서 이번에 또 추가 보복 관세를 하는데, 월요일 시장에 개장을 했을 때 중국 인민은행에서 환율을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절하를 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저희가 지소미아를 파괴하는 시점에서 또 북한은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지소미아 파괴 이후 우리나라가 뭐 선제적으로 더 먼저 알지도 못하고 일본이 더 미리 발표를 하는 등 참 일련의 악재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어떻게 대응할 건지 추가적으로 좀 볼게요. 일단 지소미아 관련해서 어제 국내 증시는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 부분 시장에서 조정을 받았고요. 그러나 이제 미국의 우려와는 달리 이제 트럼프는 뭐 일련의 입장은 없었습니다. 하나 이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리고 일본이 이제 추가적으로 행할 제스처가 중요하겠죠. 일단 28일 날 화이트 리스트가 시행되는데, 기존의 수출 허가를 내준 품목들에 대한 보이콧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 품목 제재,
품목 제재가 일어날 것인지 두 가지에서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장이에요. 어제 증시, 즉 목요일 증시예요. 단기 상승의 끝 무렵에 개인의 대량 매수가 인상이 깊은 하루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게 뭐 개인일지 개인이 아닐지는 모릅니다. 근데 약간 좀 부담이 되는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 라이브 방에서 말씀드렸는데 20일 이평선을 넘었다고 해서 들어오는 개인이 있을 거고 20일 이평선을 넘었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라는 말씀 드렸어요. 저는 매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약간 좀 이제 부담이 돼요. 이제부터는 쌍바닥을 보러 가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요. 또한 지금 시장이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역배열 종목이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등급보 급등이 지속적으로 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를 조금 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거예요. 이거는 목요일날 작성해 줘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수 관점으로 시장 대응 필요하다는 여전히 지속입니다. 이거는 부분은 지속이고요. 그리고 금요일 장세를 보면 시간 외에 탄소 섬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강세를 보였고 이날도 이제 시장에서 탄소 섬유 관련 불매 운동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탄소 섬유가 1차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 뭐 월요일날 이런 공작기계 쪽이 추가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공작기계 쪽이 추가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다음 방사능 오염수 방출 및 이런 광맥 강화로 인해서 육계 쪽 수급이 여전히 흘러갔습니다. 네오크레마를 어제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오크레마 단기 상승은 줬고요. 준 다음에 이제 이 오염수를 추가 방류하겠다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노펙스, 우진, 뭐 넥스트 BT 세 가지를 추가적으로 관심 종목에서 놓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연설 끝났죠? 연설 금리랑 발언을 안 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나 발언을 안 했기 때문에 시장에 급격한 문제가 생겼고 추가적으로 하나 잠시 보고 가자면 일단은 지금 환율 이제 여기 환율이 1213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1220원까지 국내 시장에서 이제 환율 시장에서 찍고 지금 떨어졌는데 다시 저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안전자산이 금인데 금이 폭등을 했어요. 간밤에. 이렇게 된다면은 직전 고점을 넘는 시도를 할 수도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금과 은 전부 다 움직이고요. WTI 이 지수가 이제 WTI랑 금 이런 부분이 좀 반대로 가는데 경기 침체를 자꾸 조장하는 쪽이에요. 이런 쪽이. 그래서 원유가 빠지는 것은 그리 좋은 현상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나스닥 많이 빠졌죠. 그럼 픽스 지수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픽스 픽스 지수가 다시 또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이제 7월 급락했을 때 25포인트, 픽스 지수는 항상 제가 보는 기준은 25포인트 정도가 단기 고점을 항상 찍고 지수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지금 픽스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봉 차트로 보자면 지금 상황상 우상향 기조가 보여 있기 때문에 이 박스를 돌파하면 한 번 더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 증시를 볼 때 이 픽스 지수가 25포인트를 넘어가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고, 일단은 금요일 날 시장에 좀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즉 월요일 날이죠. 이주 중에 하나가 이 인보사
대한, 즉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이 있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상장 폐지보다는 유예 기간을 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뭐 이번에 이제 그 코오롱 생명과학 측에서 이제 미국 논문이 나와서 상한가를 가고 주가가 일정 부분 상승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식약청은 뭐 취소된 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인지 모호한 상황이다라고 네, 발표를 하는 등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부분은 뭐냐면, 일단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 폐지에서 네, 철회가 되면 일단은 뭐 유예가 되면 정상화가 되고요. 그 정상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가 일정 부분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 증시 좀 보면서 네, 넘어가죠. 일단 전일 나스닥 이 구간을 이제 돌파하지 못하면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이 갭 구간을 지금 메웠고요. 일단 뭐 지금 직전 저점 이탈을 시킬지 버텨줄지는 이제 월요일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락을 할 때, 즉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없더니 하락할 때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있네요. 여기가 하락하면서 또 거래량이 나오면 상당히 불안하죠. 상당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이런 과정이에요. 이게 반등을 줄 때도 거래량이 필요한데, 이 반등 시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이어가고 추세적을 할 때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가야 되는데, 거래량이 없이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반도체 쪽이 이제 좀 크게 좀 빠졌어요. 반도체 쪽이 좀 크게 빠졌고, 다우도 생각보다 크게 빠졌고요. 뭐 기업으로 볼까요? 애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나스닥 생명공학, 제약바이오 섹터죠. 생명공학도 크게 빠졌고요. MSCI는 상대적으로 많이 선방은 한 모양입니다. 이제 뭐 그만큼 뭐 상승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참 이 윗꼬리가 무성하게 국내 증시는 그래도 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을 하려는 시도를 보이다가 크게 빠졌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모습이에요. 윗꼬리 부분에선 좀 아쉬운 모습이다라는 걸로 일단 시장을 대체하고요. 일단 전일 이제 시장을 보면 개인이 오랜만에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업종별로 보면 이제 IT 섹터, 그다음에 통신 장비, 5G 쪽으로 강한 수급이 들어갔고요. IT 섹터에도 흐름은 좋았는데 종목별로 약간 수급이 이제 교차하는 모습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별로. 근데 이제 개인과 기관 외인의 스탠스가 전부 다르죠. 개인들은 아무래도 테마주 위주의 매매가 진행이 됐던 것 같고, 이제 기관은 이번에 하락할 때 통신 그리고 IT 섹터를 많이 주워 담았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여전히 IT 통신 쪽은 그냥 추세적 상승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조정의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 대응해 보려고 해요. 특히 이제 OLED, 그다음에 IT 반도체 장비, 그리고 통신 섹터만 일정 부분 살아서 움직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보면서 좀 넘어갈게요. 여기 부분 맞고 떨어졌으니까 일단은 이런 구간 1900포인트 지지 여부를 코스피는 확인을 해야 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 이 갭으로 들었던 이 구간, 즉 얼마야? 580포인트, 580포인트에서 570포인트를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금요일 날 이제 오전장을 볼 때 사실 이런 말을 했어요. 오전장을 볼 때 불매운동, 탄소, 히토류 섹터 공장 강한 섹터, 그리고 시장에서 1등주만 강세, 2, 3등주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창초에 이제 본 거는 딱 이겁니다. 정치 테마, 정치 테마 쪽만 좀 봤어요. 시장에서 정치 테마 쪽만 봐서 일단은 금요일 날 이제 편입이 됐던 거는 정치 테마 쪽 종목 두 개가 편입이 됐는데 일단은 하나하나 볼게요. 지금 조국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시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봤던 거는 KNN 종목이고요. 1140원 아래쪽, 뭐 대충 1100, 한 35원 쪽, 이 정도 구간에서 이제 매수가 진행이 된 상태고요. 진행이 된 상태고, 일단 월요일 날 뭐 시장이 어떻게 가든 뭐 예를 들어서 급락 시장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정치 테마 쪽으로는 네,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에 하나 시장이 급락을 하더라도 별개의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구간에 의미 있는 구간에서 지금 지탱을 해줬다라는 판단 하에서 일단은 잡아 들어갔기 때문에 월요일 날도 여전히 강한 흐름 보여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창 제지 황교안 관련주죠. 환경 관련주도 같이 진행을 했고요. 예전에 이제 주가 바닥권에서 한번 이거를 말을 하고 여기서 끊었다가 이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치 테마주가 움직일 시즌이 왔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를 계속 볼 예정이고 지금 뭐 요동치고 있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뭐 조국 관련된 이슈가 이제 시장에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노이즈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섹터를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창 제지도 함께 놓고 보고 뭐 고려 산업도 있을 수 있는데 고려 산업도 있을 수 있는데 고려 산업도 물론 괜찮죠. 물론 괜찮아요. 근데 이제 대장을 제가 봤을 때 KNN이 조금 더 강해 보여서 KNN으로 봤고요. 뭐 1등주, 2등주 차이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 산업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1년에 이러한 강력한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속적으로 볼 예정이에요. 저고점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불안하고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때는 오히려 이런 정치 테마주 쪽으로의 수급이 가게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두 개, 그리고 서암기계공업 원래 전통적으로 그게 있어요. 그 공작기계는 화천기계 가 있는데 화천기계가 원래 더 강했었습니다. 원래 더 강하게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아니죠. 화천, 서암 두 개 다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 얘는 이 조국 테마가 엮여 있는 상황 속에 움직였기 때문에 다소 이제 건들기가 좀 부담스럽죠. 조국의 정치 테마가 있어서 그래서 서암기계공업이 오히려 이제 월요일날 뭐 강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작기계 쪽이 오르다가 좀 많이 못 올랐는데 이제 시장에 대안으로 움직일 것 같고 시가총액이 869억 일지테크 시가총액이 800억 상태에서 움직였어요. 즉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에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고 뭐 이런 쪽 급등주 좋아하는 쪽이라면 서암이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신라젠을 좀 볼게요. 신라젠이 이제 나름의 한 번 정도 급등을 해줄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 2, 3, 4 양봉이
4개 뽑고 5개를 뽑을지 해서 양봉 한 10개까지 만들어 줄지에 대한 관점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이제 신라젠 하나 넣고요. 절대적으로 이거는 펀더멘탈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첫 시세에 의한 부분을 보는 거고요.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을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의 수급이 쏠린다. 코롱생명과학, 셀리버리 올라왔고 여전히 뜬금포가 속출합니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첫 시세 자리에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 초대박을 냈던 종목 위주로 하나하나 공략을 해보려고 한다. 최소 10배 급등을 했던 종목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이상 난, 그러니까 완전히 부서져야죠. 그냥 저 나름대로의 관점을 세웠고요. 저 나름대로의 이제 뭐 관점을 세우고 일단은 보는 겁니다. 신라젠이 15,000원이면 대충 잡고 90% 하락을 했어요. 고점 대비 딱 10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종목은 거의 10분의 1 토막을 낸, 즉 주가를 고점 대비 10토막을 낸 종목들을 가지고 일단은 한번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하락 때 뭐 얘도 필룩스도 마이너스 88.88%가 났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대비 리스크가 조금 덜 하다. 그리고 낙폭 과대를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전에는 현대바이오를 진행을 했고요. 현대바이오는 원래 시장 대비 강한 대장주였기 때문에 현대바이오를 했고, 현대바이오는 다시 볼 거예요. 이 구간, 이 기준봉의 중심값, 이 기준봉의 중심값이 이 구간,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중심값이 11,800원 구간, 이 구간에서 시장이 급락을 하면 이 구간에서 대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뭐 이제 나름의 이제 제약바이오 안에서 위쪽에 있는 거 하나, 그리고 낙폭과대 쪽으로 2개 정도 해서 보려고 하고요. 파미셀은 일단 뺄게요. 별로 안 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필룩스, 그리고 필룩스는 좀 아쉬운 게 원래 삼본전자랑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도 삼본전자가 가기 때문에 필룩스가 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짝짓기 매매로 움직여서 얘는 바닥에서 하나 올라왔고, 그러면 필룩스도 원래는 같이 갔기 때문에 같이 올라올 거다 했는데 안 올라와 버렸어요. 그리고 시간 외의 거래에서도 원래대로라면 장 초반에 한 2% 이상 올르다가 또 그냥 다 파는 모습을 좀 보여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21선 돌파하고 한 번 정도는 뜬금포 나와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용도 원래 10% 이상에서 신용도 다 떨어졌다라고 보입니다. 거의 이제 신용도 끝물이죠. 이 정도 고통을 받았는데 끝물이고, 전환사채는 4,400원에 리픽싱 끝난 상태로 머물러 있으니까 뭐 부채 비율, 뭐 그냥 회사는 이제 회사 그냥 자기의 가치에 들어가 버렸어요. BPS, PBR 자체도 이제 뭐 1배 수준으로 떨어졌으니까 할 말이 없죠. 지금 보면은 더 아래로 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PBR 기준으로 거의 이제 자기 주가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 자기 주가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경협주 현대건설은 여전히 잘 계속 보고 있어요. 그냥 경협주 우직하게 갈 사람은 이 구간 보면 되고, 아난티, 현대 엘리베이, 이제 이쪽이 쌍봉을 찍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쌍봉 찍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신석재 쌍봉 찍는 거 확인하고, 이 구간이죠. 장기 이평선 구간 보면은 일신석재를 이제는 봐도 될 구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악재 때 이제 매수가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후성 9,900원에 오늘 한 번 더 이제 매도가 됐다라고 하면 일단은 시장에서 밀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좀 더 밀릴 확률이 높고요. 이 구간이 이제 뭐 신규라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가 되겠죠. 이런 구간에서 주가는 우상향할 예정입니다. 우상향할 예정이나 이제 단기 테마성으로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물량 조절과 기간 조정이 병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이 좀 필요해요. 그 기간에 이제 좀 괴로운 시간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동진 세미컨도 마찬가지고 경인, 양행도 일단 1차적으로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 박스를 돌파하고 산업이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오를 주식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고통의 시간은 좀 따르는 지금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7,000원, 8,000원까지 버텨야죠. 여기서 기간 조정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지금 뭐 다 던져버릴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소 섹터 EM코리아를 전량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아쉬운 거고 수급이 이때 들어왔던 게 뭐 쇼커버링 성격의 수급이었는지 뭐 그거를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수급이 연속성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전량 정리를 하고요. 지금 보는 거는 풍수정으로 좀 바꿨어요. 풍수정으로 좀 바꿔서 보고 있고 쌍바닥 구간을 노려야 될지 어차피 시장이 급락을 한다면 쌍바닥 구간을 노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소 섹터에서도 하나가 뜬금포로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고는 보고 있기 때문에 풍국 아니면 JNK 히터도 나쁘지가 않네요. 근데 이제 이평성이 촘촘히 쌓여 있는 공간 안에서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EM코리아, 일진다이아가 오히려 좀 강한데 이것도 좀 거래량이 약해 신뢰도가 약합니다. 약간 네 그래서 수소 섹터도 조금 불안불안하네요. 보기가 지금은. 그리고 테림포장은 지금 찌라시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부담 요인은 되는데 5일선이 깨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권은 두고 있습니다. 뭐 나름 이 구간이겠죠. 이 구간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일단 근데 거래량이 터져야 돼서 여기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게요. 1, 2, 3 여기에서는 3일간 매매를 했는데 이 구간에서는 매매가 좀 부담돼서 매매를 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림도 이제 오늘부로 테림은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YN텍 이제 실적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눌릴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있네요. 매매는 못하고 있는데 흐름 여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니온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니온을 보유하고 있고 이 구간에서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좀 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은 않아요. 끝나지 않아서 이제 보험의 성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추세를 지금 타고 있는 나름의 추세 종목으로 지금 보여져요. 나름의 추세 종목이고 그럼 이 추세 하단 구간에서 이제 매매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아직 추가 매수 구간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추가 매수 구간에 오지를 않아서 매수 안 했고요. 충분히 이제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되고 뭐 직전 저점을 완전히 깨면 손절을 잡아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된 이 한 번씩 나오는 이 급등의 양상이 있어요. 급등의 양상. 미중 무역 분쟁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또 한번 가중되는 시점에서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 목표는 뭐 5,000원 위에서 뭐 5,500원 라인이겠죠. 이 정도 라인에서 뭐 대응을 해볼 예정이고, 유니언 머트리얼, 뭐 노바텍 등등이 이제 관련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반등의 힘이 약해요. 최초에 이제 반등을 했을 때는 강력한 반등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테마가 이제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반등의 폭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한 반등 나오면 이것도 차익 실현을 잘 시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종목이 지금 많은데 HP 테크놀로지 수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반등하리라고 봐요. OLED는 일단은 좀 줄이겠습니다. 시장에 종목이 많아서. 그리고 덕산, 네오록스, OLED 소재 쪽 뭐 지속 우상향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추세 타고 이쪽도 뭐 이제 우상향하는 패턴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는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조정,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종목으로 진행된 확률이 높다. 선익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LB 세미콘, 이거 비메모리 쪽 지금 테스나가 신고가를 치고 네페스죠. 네페스가 신고가를 치고 좀 주춤하고 있는데 9월 4일날 재료가 있는데 어떻게 반응을 그 전에 좀 움직여 주기를 좀 바라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힘 좀 약한데 엘비세미콘을 같이 보는데 일단 좀 많이 밀렸습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많아서. 근데 뭐 이 구간 안에서는 반등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지지와 저항을 본다면 반등 구간으로 보고 있고, 밀려봤자 이 근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밀릴 때 정확한 이제 이런 캔들의 변화가 나오면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고, 텔레칩스 다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네요. AD칩스, 오히려 AD칩스가 차트상으로는 지금 장기평을 상으로 돌파를 시켰기 때문에 뜬금포로 날려버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에서 뜬금포로 하나의 이제 본보기로 해서 날리면서 나머지 종목들을 끌고 갈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어제부터 관심 가졌던 네오크레마, 시간에는 좀 밀렸네요. 원래 상승이었었는데. 마니커 FNG랑은 모양이 좀 달라요. 마니커 FNG는 여기에 대한 매물을 잡고 이 중시값을 훼손 안 한 상태에서 올라와서 좀 더 강한 모습이었는데, 네오크레마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이고, 신성통상 이제는 둘 중 하나입니다. 모든 갭 구간은 첫 자리에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려오는 구간에서 반등은 있으나 여기가 깨지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깨지는지 아니면 가는지 여부만 좀 봐보고, 그리고 넥스트 BT 방사능 관련해서 일단은 이제 시노펙스가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우진도 상한가를 갔었죠. 근데 시노펙스가 더 강합니다. 종목에서 봤을 때 시노펙스가 거래 대금도 훨씬 많았고요. 역사적 거래량을 터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역사적 거래량. 근데 이제 시노펙스를 볼까 뭘 볼까 하다가 넥스트 BT 한번 봐볼 생각이에요. 넥스트 BT를. 근데 이제 전반적인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심 종목을 놓고 한번 보고요. 그리고 SNK 폴리텍이라는 종목도 신고가 종목이니까 한번 관심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그 방송 진행하고, 이제 월요일날 이제 마감을 하면서 한마디 드리자면, 월요일날 우리 증시는 일단은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거고, 이 하락의 깊이가 어느 선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쌍바닥 구간을 다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손절을 하고 하는 것보다 뭐 비중 조절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은 신용으로 산 거는 뭐 빨리 이제 시가 뭐 1, 2% 하락할 때 잘라낼 수도 있는 거고요.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면 일정 부분 버티고 진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스윙이나 중장기 투자에서 뭐 마이너스 10%, 20%는 10%, 15%는 다반사예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 마이너스 10%에서 나는 추가 매수를 할 거야, 아니면 마이너스 20%에서 더 매수를 할 거야라는 그런 기준만 있다면 네, 지금 시장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토요일이네요. 그리고 날씨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또 야외 생활, 야외 활동 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